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매사추세츠에 있는 어느 한 요양원에서 이제 불이 이렇게 또 났다고 합니다. 화재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9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젯밤 10시경에 이렇게 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네,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폴리모의 가브리엘 하우스라고 하는 이 요양시설에서 불이 이렇게 또 나가지고 9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이제 30명 이상이 병원으로 이렇게 또 이송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은 위중한 상태이다, 크리티컬한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관도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또 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고 합니다. 경미한 부상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퇴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재가 이렇게 또 났었을 그 당시에 건물 입구에서 이제 큰 불길이 이렇게 또 치솟았고, 그리고 이 여러 주민들이 창문 밖으로 몸을 이렇게 또 내밀어가지고 구조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동 화재 경보가 이렇게 또 울리자마자 시내 모든 경찰과 그리고 이제 수십 명의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또 출동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병원이 이제 인근에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한 블럭에 이제 바로 근처에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구조 작업이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요양원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 노인분들이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합니다. 노인분들, 노약자들이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한 7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거주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이제 많은 사망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탈출에 이제 도움이 이렇게 또 필요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한 여성은 자신의 아빠가 이 요양원에 이렇게 또 갇혀 있어가지고 이 통화를 이렇게 또 하면서 자신의 아빠의 위치를 이 소변관한테 이렇게 또 전달을 이렇게 또 해주면서 구조에 성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하우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99년도부터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면서 3층 규모의 이제 요양시설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한 7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좀 이제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왜 이런 화재가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경찰도 지금 수사에 지금 참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자들의 이제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소방서장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응급 대응이 더 많은 생명을 이렇게 또 구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9명은 사망을 했죠. 좀 이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모든 구조 대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또 구해냈다. 그리고 이제 주지사도 이렇게 또 나와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고통의 아침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한 가족들한테 내 마음을 이렇게 또 전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왜 이런 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는 이 원인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긴 있지만, 좀 이제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9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관세를 30%를 이제 8월 1일부터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통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체 이제 30%를 이렇게 또 막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하고 유럽이랑 무역 거래는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유럽하고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루에 한 51억 달러 규모의 이 무역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무역 협상을 잘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타결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0%의 이제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무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이제 말도 안 되는 이 관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무역 협상을 지금 잘 하려고 이렇게 또 하면서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로 30%의 관세를 만약에 매긴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하고 이제 유럽은 이제 무역은 없을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도 이제 독일 총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 30%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잘 합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만약에 합의가 없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진짜로 이제 30%를 이렇게 또 맞게 된다고 하면은 독일의 수출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8월 1일 전까지 집중적으로 이 미국이랑 이제 무역 협상을 이제 잘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집행위원장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7월 14일부터 이제 보복 관세를 이제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예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8월 1일까지는 이제 유예를 이렇게 또 시켜가지고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에다가 어떠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지 좀 더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만약에 진짜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둘 다 이제 관세를 너무나 많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또 때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무역은 없다라는 그런 소리.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미국도 뭐 박살이 날 뿐더러 유럽도 이제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복 조치에는 금기가 이렇게 또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 지금 강경 노선을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한다. 라고도 이 프랑스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덴마크의 이제 외무장관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은 전쟁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경 대응을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제 덴마크 외무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랑 이제 무역 협상을 원하기는 원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에 따라가지고 이제 보복 관세도 지금 동시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30%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럽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우선은 협상을 해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복관세 이렇게 또 때리면서 너 죽고 나 죽고 그거 이제 가자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뭐 8월 1일까지는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미국이랑 협상을 이렇게 또 하겠다고 하니까 8월 1일까지 좀 이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만세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내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좀 이제 지켜보자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CNN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무기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회적인 방법을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무기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대신에 미국이 유럽에다가 무기를 이렇게 또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들을 이렇게 또 이전을 하는 방식을 지금 수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나토 사무총장이랑 이제 백악관 이제 회담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이 회담에서 아마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이 유럽에다가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지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무기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선 이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뭐 포탄 같은 것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정치적인 그 명분을 이렇게 또 확보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제 판매로 이 유럽에다가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판매 형식이기 때문에 대선 공약을 뒤집지 않는 그런 방식이다.
미국이 해외 그 전쟁에 개입을 하는 것을 축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무기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다가 무기만 팔 뿐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무기를 팔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무기들을 이제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명분을 이제 확보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도 아마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무기들을 이제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돈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패트리어트 이제 미사일 한 기당 그 시스템 한 기당 10억 달러에 달한다. 굉장히 비싼 이제 무기 체계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이제 수익을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렇게 또 전달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유럽에 이미 배치가 된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먼저 보내주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배치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한테도 압박을 하는 그런 신호도 이제 줄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아마 욕까지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이렇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한테 간접적으로 이 무기를 미국 무기를 이렇게 또 전해주면서 러시아를 좀 더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협상을 좀 빨리 이제 평화 협상을 좀 빨리 이렇게 또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계산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무기를 이제 유럽에서 사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또 전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뭐 독일, 노르웨이 이런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 금액을 이렇게 또 감당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6개국이 이 돈을 이렇게 또 감당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10개 정도를 좀 시스템의 한 10개 정도를 좀 이제 원한다라고 이제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요청 그 항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서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승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다가 이 무기 같은 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이 유럽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잘 좀 이 러시아 공격을 막아내고 이제 러시아도 좀 미국의 무기를 이렇게 또 막고 터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스들 이 이민 단속국들을 이렇게 또 쓰면서 권한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주면서 지금 단속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강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이 LA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가 올해 초에 올해 이제 1월 달에 굉장히 심각한 이 산불을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이제 재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건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민구 이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꾼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노동자들이 공포에 이렇게 또 질려 있어가지고 일을 하러 나오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LA 재건 작업이 지금 중단 위기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팰리세이드 파이어, 뭐 이튼 파이어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이 집들을 지어야 할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16,000채 정도가 이 집들이 이렇게 또 전소가 이렇게 또 됨으로 해가지고 이곳에 집들을 빨리 이렇게 또 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축 노동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불체자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이스들이 엄청나게 이제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막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불에 타다 보니까 그거를 다 수거를 해야 돼. 디몰리션을 다 해야 되고 그거 뭐 다 수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지어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일들은 거의 대부분 이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또 거의 다 이렇게 또 하는데 서류 미비자들이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LA 재건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이스들이 파사데나 알타데나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사데나 이 알타데나가 여기가 바로 이튼 파이어가 이렇게 또 일어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불체자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출근을 지금 포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체자들뿐만이 아니라 합법적인 사람들도 무서워서 그냥 안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합법적이라고 해도 뭐 영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시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막 체포를 해가다 보니까 그냥 체포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끌려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좀 이제 많은 고통을 심적인 그런 고통을 이렇게 겪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인 그런 노동자들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파사데나에 있는 어느 이제 도넛 가게 앞에서 6명을 노동자 6명을 이렇게 더 체포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거의 절반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 일하는데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노동자들은 공구를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 도망가는 등 뭐 굉장히 좀 어수선한 그런 이제 분위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LA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LA의 건설 노동자들의 75% 정도가 불법 임자들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이스들이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불법 체류자뿐만이 아니라 합법 체류자들도 다 나오지 않는다. 괜히 갔다가 이제 붙잡히면은 막 설명해야 되고 막 그러냐. 합법적인 그런 사람이라도 설명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단속이 심할 때는 그냥 일을 안 해버린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을 뭐 벌써 이렇게 또 받은 사람들이나 뭐 부동산 업자들이나 굉장히 많은 이런 업자들이 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복구 작업이 이렇게 또 지연이 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LA 카운티를 이렇게 또 보면은 자연재해가 1월 달에 이렇게 또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복구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로 인해가지고 이 아이스들로 인해가지고 재난을 더 만들고 있다. 인위적으로 재난을 더 만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들 6명조차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단속 완화를 이렇게 또 요청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이민자들을 단속을 하지 말고 범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해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이제 불체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자가 거의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좀 이제 잡아라. 라고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렇게 또 촉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이스들한테 무조건 할당량을 지금 줬거든요. 할당량을 이렇게 또 줘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잡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DHS 있지 않습니까? 알타데나와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이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팰리세이드 그 도넛 가게 앞에서 막 사람들 잡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그 노동자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자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에 두려워가지고 출근을 포기를 한 날이 굉장히 많았다. 나는 영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나가기 싫다. 괜히 걸려가지고 잡혀가면은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막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안 나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 생계를 위해 가지고 불체자인데 가족 생계를 위해 가지고 이 단속을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고 있다 나는 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무섭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범죄를 일으킨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서류 미비자이다. 그런데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지고 렌트비 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거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의 위험을 무릅쓰고 출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말리부에 있는 또 이제 노동센터장은 출근 노동자 수가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또 줄어버려 가지고 재건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아이스 이민 단속을 좀 이제 굉장히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나 잡아라 이런 조용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불체자들 잡지 말고 범죄자들이나 잘 잡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이스들한테 할당량을 계속 줘가지고 마구잡이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가디언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불체자들이 특히 이제 팜 워커들이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이거는 진짜 이 아이스들이 막 우리들을 사냥을 하듯이 엄청나게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또 잡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동물이 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불체자들의 이제 노동자들, 특히 이제 농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 공포에 이렇게 또 질려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사냥당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동물처럼 이렇게 또 취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라틴계, 히스패닉 이 노동자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이제 고통을 이렇게 또 호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벤투라 카운티에서 어느 농장을 이렇게 또 급습을 해가지고 한 200여 명 정도를 체포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이 30피트나 되는 지붕에서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또 이송을 했지만 그런데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스 단속을 하고 있는 이 일의 첫 번째 이제 사망 그런 사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전체를 이렇게 또 봐가지고 하루에 3천여 명씩 이 불체자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해라. 라고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스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도 가가지고 막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호텔에도 가서 이제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음식점에도 가가지고 단속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체자들을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체자라는 그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잡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런 좀 이제 최하위에 있는 이제 가장 힘든 일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잡혀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손이 엄청나게 지금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 농장주들, 농업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체자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범죄를 일으킨 적이 없다. 미국에서 가장 힘든 일들을 미니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체자들이 이렇게 또 넘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또 낳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이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부모님들이 거의 뭐 짐승으로까지 취급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 시민권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불체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자신의 자녀들과 이렇게 또 숨고 부모 중 한 명만 이렇게 또 출근을 하는 방식으로 부모가 이제 동시에 만약에 체포가 된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동시에 일을 하지 않고 한 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고 이제 또 다른 한 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은 코로나 그 팬데믹 때도 일을 했고 그리고 산불이 났었을 때에도 우리는 산속에서 이렇게 또 일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10시간 동안 노동을 한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미국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가지고 미니멈만 받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우리들을 잡지를 말고 범죄자들이나 잡아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존엄성과 그리고 자유를 고용주에게 이제 넘기려고 하는 것은 노예제와 다름이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이스들이 이렇게 단속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고용주들이 좀 더 불체자들을 테이크 어드밴티지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사례가 또 있나 봐요. 그러면서 또 다른 뭐 활동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체포는 법적 영장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니폼도 입지도 않은 그런 요원들이 나는 뭐 아이스다라고 하면서 납치를 하듯이 지금 체포를 해가고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데서 이제 모방 범죄가 일어날 것이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막 여성들이 만약에 나 아이스야 라고 하면서 막 여성들이 체포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게 인신매매의 범이면 어째.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헌법 위반이고 영장 없이는 체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어떤 활동가는 이거는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인종적 프로파일링이다. 가족을 지금 해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전신 건강에도 지금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농장 노동자들 260만 명 중에 40% 정도가 거의 절반이 서류 미비자들이다, 불체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세금은 내지만 왜냐하면은 임금을 줄 때 세금을 떼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내지만 복지 혜택은 받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셜 세큐리티를 받지도 못하지만 세금은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시다시피 이 공화당원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소셜 세큐리티만 받아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이 불체자들은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들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세금은 내지만 소셜 세큐리티 같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공화당원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과는 실제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들이 이런 농장주들이거든요. 이런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뽑아줬는데 결국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농장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자신한테 이제 닥쳐올 그런 위기를 이렇게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도 뽑아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다 폭삭 망해버리고 다시 좀 이제 현실을 좀 자각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우존스는 0.08% 거의 변동이 없고요. S&P 500도 거의 변동이 없이 0.02%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0.1% 정도만 이렇게 소폭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제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 위협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좀 조용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다가도 30% 관세를 매기겠다. 이 멕시코에다가도 관세를 30% 매기겠다. 이 구리에다가는 50% 관세를 매기고 유럽에다가도 30% 관세를 매기고 일본, 한국에다가도 25% 매기고 뭐 또 다른 아세안 국가들한테 뭐 40%, 50% 관세를 매기겠다. 8월 1일부터 하라고 이렇게 또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통보를 이렇게 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국의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투자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결국 협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고를 할 것을 지금 당연시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8월 1일 전까지는 뭐 유럽이나 멕시코나 캐나다나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이랑 이 잘 협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관세는 분명히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발표는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과 그리고 이제 경제 회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이렇게 또 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는 미국의 주식 시장이 여전히 역대 최고치를 계속 이제 갱신하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좀 이제 관망세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8월 1일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관망세에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 이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뚫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또 돌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사상 최고가 12만 3천 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12만 1000달러 정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7월 14일부터 이제 미국 하원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규제를 이제 논의를 이렇게 또 하기 시작을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금 중심으로 이렇게 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하원에서는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 정책들이 좀 이제 좋게 이렇게 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암호화폐들에다가 이렇게 또 계속 투자가 이렇게 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가 계속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7월 10일 하루 동안에만 이 암호화폐 ETF의 유입액이 11억 8천만 달러가 된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또 높아가지고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또 내놓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부도 가지고 있고 행정부도 가지고 있고 사법부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이 원 빅 뷰티풀 빌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밀어붙여가지고 다 통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같은 것들도 이 정책들이 좀 이제 좋게 이렇게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암호화폐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향후 전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말에 비트코인은 아마도 15만 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이 지금 12만 달러인데 앞으로도 이제 3만 달러가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게 미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다 거품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나중에는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그런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예견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이 전기세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이 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원 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석유, 가스 같은 시추를 확대를 한다. 라는 그런 법안이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청정 에너지 보조금은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된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그리고 이제 풍력 발전소 같은 것들 그런 세제 공제는 폐지가 된다 라는 내용이 원 빅 뷰티풀 빌 안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이 전기세 인상폭은 1년에 한 170달러 정도가 이렇게 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린세튼 대학교에서는 연 280달러 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주의 인상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오를 것으로 거의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10년 뒤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평균 630달러 정도의 전기세를 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주리주도 한 640달러, 오클라호마주 540달러, 텍사스 480달러, 노스캐롤라이나 490달러, 켄터키 630달러, 캘리포니아 320달러, 워싱턴은 가장 낮고 워싱턴은 55달러 정도 이 전기세가 이렇게 또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이 전기세가 이렇게 또 오르는 이유는 청정 에너지 공급이 이제 둔화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새 발전소를 이제 지어야 하는데 새 발전소 짓는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들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또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급이 부족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이렇게 또 증가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이렇게 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천연가스를 써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또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전기세가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계산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프린세튼 대에서 계산을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예, 이 전기세는 앞으로 계속 이제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력 소비 역시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AI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많이 쓰여지고 있으면서, 예, 이 수요는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원 뷰티풀 빌로 인해 가지고, 예, 뭐 청정에너지는 지금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뭐 보조 같은 거 이제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또 하고, 발전소 같은 거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예, 이 가격은 계속해가지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야, 한 달에 막 $600 이상씩, 예, 전기세가 만약에 이제 10년 뒤에 이렇게 또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래에 아주 그냥 박살나는 그런 법안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굉장히 힘든 길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시오스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테인에 대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그리고 이 앱스테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마가 내에서 지금 내분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위기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마가 내에서의 지지층들과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이 법무부에서 이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앱스테인은 2019년도에 자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또 내렸고요. 그리고 고객 리스트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이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다가 앱스테인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라고 이렇게 또 적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지지층들, 이 마가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강한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네가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자료 같은 것들 다 공개를 하겠다고 깨끗하게, 예, 네가 결백을 증명을 한다며 라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이제 마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마가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그런 소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정작 자신의 대통령이 되고 이 앱스테인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니까 그냥 다 뒤집어 버렸다라는, 다 그냥 묻어 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고려 중에 있는 그 세 가지 대응 방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별 검사를 이렇게 또 임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체 사건을 다시 재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또 작성을 해라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하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게 이렇게 또 묻으면서 이렇게 또 하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고려 중에 있는 그 대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존 문서를 검열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이제 해제를 이렇게 또 하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확대를 해라 라고 아마도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것만 가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고려 중에 있는 그 대응 방식은 기밀기로 이제 비공개 해제 요청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 할 수도 있다. 법원에 비공개 문서를 해제를 이제 청구를 이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거 이제 다 폐기를 해버리고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내부적으로도 이제 갈등이 이렇게 또 폭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법무부 장관이랑 그리고 이제 FBI 부국장이랑 지금 서로 격돌을 하고 있다. 지금 부딪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앱스테인 관련 문서 이제 처리 방식을 두고 막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JD 벤스 부통령도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중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부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마가에서는 이 앱스테인 사건을 이렇게 또 가지고 음모론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앱스테인이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분명히 살해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음모론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고객 리스트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 내에서는 수년간 이거를 믿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앱스테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클리어 파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앱스테인에 대해 가지고 다 이제 묻어버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한 뒤로 이 마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이제 사이에서는 배신당했다라는 그런 감정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을 지금 무마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테인이랑 굉장히 같이 많이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고 있다. 이 마가 내에서 라는 그런 소리지. 감시 카메라 영상 조작 의혹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동료 수감자들이 이제 전날에 이렇게 또 이송이 된 것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의심스러운 게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마가 내에서도 지금 위기가 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측도 이건 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테인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덮어둔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현실을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마가들이 다 뒤돌아선다라는 그런 소리지.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공개 확대를 하는 것도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주장, 소문이 퍼지는 것이 피해자를 2차로 괴롭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앱스테인 사건을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연관이 있으니까 고객 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 이거 뭐 당연한 게 빼박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마가 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대한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테슬라가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지금 이 운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와중에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의 서비스 영역을 지금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확대가 되고 있는 그 지오 펜스가 지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확대가 되고 있는 그 지오 펜스의 모양이 지금 엄청난 논란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이 소셜 서비스 이 X에다가 이렇게 또 올린 것이거든요. 이 로보택시는 이제 이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남자의 성기 모양을 닮은 그 지역 모양을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뭐 거의 남자의 성기 모양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영역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거의 그 웨이모 있지 않습니까? 웨이모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제 커버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좀 이제 이거는 좀 너무한 게 거의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테슬라이자 일론 머스크이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이 로보택시 그 영역을 이렇게 또 확대를 하면서 남자의 거시기 모양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것은 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또 이제 테슬라에 대한 또 이제 언급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일론 머스크는 최근 들어가지고 테슬라 디자인 스튜디오를 이렇게 또 방문한 다음에, 그러면서 올해 안에 역대급 이 새로운 차량 데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암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어쩌면은 신형 로드스터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슬라의 이 전기 차량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정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차량들이 새롭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나와야 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차량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거 그냥 페이스 리프트만 이렇게 또 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테슬라는 오늘도 잡음이 굉장히 많은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M이랑 그리고 이제 LG 있지 않습니까? GM이랑 이제 LG가 테네시에 배터리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GM이랑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을 한 울티움 셀이라고 하는 테네시 공장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면은 이 저렴한 리튬 철 인산철 LFP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제 공장을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LFP 배터리는 코발트나 니켈 같은 이제 고가의 금속에 필요 없는 저렴한 배터리를 이렇게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GM에서는 고급 배터리도 생산을 할 뿐더러 이런 저렴한 배터리도 이제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 셀은 아마도 2027년도 말에 생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GM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GM은 계속해가지고 전기차에다가도 이제 계속 이제 많은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전기차 라인업을 이렇게 또 보면은 12종이다, 12개의 전기차를 이렇게 또 팔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은 35,000달러 때부터 30만 달러 때까지 다양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30만 달러 전기차가 있었나? 와, 이 허머도 10몇만 달러 아니었나? 어쨌든 30만 달러까지 굉장히 다양한 전기차를 이렇게 또 팔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잉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에어 인디아가 이제 보잉 787이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추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보고서가 이제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완벽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이제 먼저 이제 보고서 나온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연료 그 스위치 잠금 장치가 갑자기 이제 꺼져가지고 연료가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초기 조사에서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보잉 787기들에 대한 점검을 이렇게 또 나서라 라고 명령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 정부가 한국은 진짜 안전에 대해서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에어 인디아에서는 지금 보잉 787기와 그리고 보잉 737기들에 대한 점검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문제는 발견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본 그 잘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잘에서도 보잉 비행기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검이 필요하면은 바로 이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보잉 787기 추락 사고가 이 연료가 이제 컷오프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장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왜 내렸어?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기장이 난 내린 적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게 저절로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지금 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혹시나 이제 보잉 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동으로 컷오프가 이렇게 된 게 아니느냐. 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보잉이랑 그리고 이제 FAA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해당 잠금 장치가 안전하다. 라고 이제 통보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동으로는 이제 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한국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와 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